11번입니다. 큰 올리브가 원점에 있고요. 큰 브라질산 호두가 1,2에 위치해 있다. 초기 위치에서 F0가 올리브에 작용을 하고요. Fn이 호두에 작용을 할 때 4초 후에 올리브와 호두계의 질량 중심을 단위 벡터로 표시하라 라는 문제네요. 올리브와 호두계. 그럼 한번 봅시다. 그러면 먼저 좌표를 한번 좌표축을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x축이고요. 이렇게 y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초기 위치 큰 올리브 요 m을 여기 원점에다 놓자는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1,2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1이라고 놓고요. 여기를 1이라고 놓고 여기가 2라고 놓으면 요 위치에 뭐가 있어요? m이 있다는 거겠네요. 그랬을 때 먼저 올리브의 F0는 올리브에 작용한대요. 올리브에 작용하니까 2,3이면 그렇죠. 이렇게 작용하겠네.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F0의 크기고요. 보라색으로 표현할게요. m이면 호두에 작용하는 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요렇게 작용하겠네요. 그죠? 요게 바로 Fn일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두 물체죠. m과 m, 즉 올리브와 호두에 대한 하나의 시스템에 작용하는 외력은 Fn 플러스 F0죠. 그러니까 이 외력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됩니까? 요 시스템의 질량 중심의 운동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결국에 Fn 플러스 F0에 의해서 두 질량의 합이 얼마죠? m 플러스 m의 질량 중심의 운동이 결정될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 중심 가속도는 뭐가 되냐면 바로 m 플러스 n분의 fn 플러스 f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얘는 일정한 상수이기 때문에 질량 중심의 속도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초기 속도는 둘 다 제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m 플러스 n분의 fn 플러스 f0의 t가 될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따라서 최종적으로 RCOMT라고 볼게요. 질량 중심은 뭐가 됩니까? 초기 질량 중심 더하기 COM의 초기 질량 중심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에 m 플러스 m의 fn 플러스 f0 t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요거는 R입니다. R 질량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T초 후의 질량 중심이니까 결국에 초기의 질량 중심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초기의 질량 중심은 m 플러스 m에 지금 m이 어디에 있어요? m이 1,2에 있고요. m은 0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에 m 플러스 m의 fn 플러스 f0의 t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4초 후에 질량 중심의 위치는 따라서 4초니까 RCOM 이제 숫자를 대입하겠습니다. t 대신에 m 플러스 m이니까 1.5 더하기 그쵸 0.5 그리고 m이 얼마냐면 1.5에 순서상 1,2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2분의 1에 1.5 더하기 0.5고요. fn은 지금 얼마입니까? fn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f0가 2,3이네요. 2,3 요거에 t의 제곱이니까 뭐가 됩니까? t가 지금 4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요거를 풀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계산해 보면 먼저 약분할 거 약분해 봅시다. 요거 약분하면 8 나오죠. 16이니까. 그지? 그러면은 요 계산해 주면 결국에 얘는 지금 뭐예요? 0.5니까 2분의 1.5, 3 플러스 그죠? 얘는 뭐가 돼요? 얘가 2잖아. 얘가
얘가 2니까 약분하면 이제 4만 남겠네요. 그죠? 그죠? 4가 될 거예요. (4가) 되니까 요거 계산해주면 4 곱하기 요거 4에 요거 두 개 더해줄 거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1.5를 일단 2로 나누면 0.75 이렇게 될 거고, 얘는 1.5 플러스 마이너스 4, 4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4의 위치는 0.75 빼기 4, 1.5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럼 얘 계산해주면 뭐가 돼? 25 마이너스 3.25에 5.5인가요? 그쵸, 5.5가 되겠죠. 미안합니다. 5.5 이렇게 되겠죠. 그죠? 3.25 더해주면 4 되니까 맞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4초 후에 올리브랑 호두의 질량 중심에 대한 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가 됐죠. 이상으로 풀이 마칠게요. 먼저 12번 문제예요. 질량이 각각 75, 40kg인 두 스케이터들이 있는데 질량을 무시할 수 있다는 이 조건이 좀 중요한 건데요. 일단은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났어요. 막대를 아주 잡고 서 있다. 막대의 양 끝에 막대를 서로 당기면서 이제 만나는 경우죠. 그러면은 먼저 75kg짜리를 M1이라고 보고요. 40kg짜리 요 스케이트 선수를 M2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 물체를 이렇게 한번 요 지금 상태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띄어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막대고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얘를 M1, M2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요게 다시 M1이 막대를 잡아당 양 끝을 요거 크기를 N1이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당연히 막대가 얘를 N1의 크기로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길 거고요. 마찬가지로 색을 바꿔볼까요? M2가 막대 끝을 N2의 힘으로 잡아당긴다면 얘도 역시도 막대가 얘를 N2로 잡아당길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요 막대의 질량을 M'으로 놓을게요. 그러면은 분명히 요 두 힘에 의해서 뭐 N1 마이너스 N2라고 볼게요. 요것은 어떤 가속 운동을 할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질량을 무시할 수 있을 때니까 M'이 0이니까 얘는 0이라는 거야. 즉 뭐라는 거야? N1하고 N2는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N1하고 N2는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그냥 N으로 보면 얘는 어떻게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M1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서로 잡아당기는 거랑 같은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M2가 즉 작용 반작용이 된다는 거야. M1, M2는 서로 같은 힘으로 잡아당기고 하나는 잡아당기고 하나는 같은 크기의 힘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거죠. 그렇다면은 요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본다면, 하나의 개로 본다면 얘는 외력이 없고 내력만 작용하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그렇죠. 운동량이 보존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질량 중심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방법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질량 중심을 이용하는 건데 지금 여기가 뭐냐면 외력이 없어요. 즉 외력이 없다라는 건 질량 중심은 무슨 운동을 합니까? 등속 운동을 하죠. 근데 초기 속도가 0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질량 중심은 그대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즉 질량 중심 RCOM은 항상 얘는 일정 초기 위치랑 초기의 질량 중심 위치랑 똑같겠죠. 그죠? 초기 질량 중심은 뭐가 됩니까? M1 플러스 M2에 좌표를 이렇게 설정을 해볼까요? 여기서 빨간색 여기 이렇게 거리가 10m라고 나왔으니까 얘를 기준 위치로 볼게요. 기준 위치로 보고 얘가
10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M1은 여기고 M2가 얼마야? 40 곱하기 10이 되겠다. 그죠? 그럼 두 개 더해주니까 뭐가 됩니까? 115에다가 40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계산해 보니까 3.48 나온다는 거예요. 즉 3.48m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질량 중심은 항상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은 M1, M2는 언젠가는 어디에서 만나겠어요? 질량 중심에서 만나니까. 질량 중심에서 만나니까 결국에 여기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질량 중심이 되겠죠. RCOMT. 그러니까 얘네 둘이는 여기서 처음 만날 거니까, 즉 M2가 이동한 거리는 40km니까 40km짜리 스케이터가 이동한 거리는 10 빼기 3.48m 움직이겠죠. 그죠? 그러면 뭐가 돼? 10에 6.52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52m를 이동한다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풀이 방법도 동일한데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 볼게요. 운동량이 보존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t초 후에 만났다고 볼게요. t초 후에 이거를 우리가 t초 후에 만났다고, 여기서 만났다고 볼게요. t초. 그죠? 그렇다면은 얘는 실질적으로 내력만 존재하기 때문에 운동량은 항상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즉 M1 V1T 플러스 M2 V2T는 일정해요. 근데 초기 운동량은 멈춰서 있었기 때문에 0이잖아. 그치? 이제 요거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V1T는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마이너스 M1분의 M2의 V2T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얘를 양변에 적분을 한번 해보자고. 그럼 얘 적분해주면 0에서부터 T까지 얘는 DT분의 T의 R1T의 DT가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M1분의 M2의 0에서부터 T까지 DT분의 D의 R2T의 DT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얘를 적분해주면 결국에 R1T 빼기 R1 제로는 마이너스 M1분의 M2의 얘는 R2T 빼기 R2 제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매 시간마다 이게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거를 T0라고 볼게요. 이거는 매 시간이니까. 그럼 T0일 때 정확히 얘가 만난다고 볼게. T0일 때. 그렇다면 T0라고 넣으면 R1 T0 마이너스 R1 제로는 얼마입니까? 0이죠. 아닌가요? 그렇죠. R1 제로는 0 빼 이거는 마이너스 M1 M2 이렇게 되면 R2 제로 빼기 R2 제로 초기 위치는 0이죠. 10이죠.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거 맞죠? V1T 이렇게 보자고. 그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봅시다. 이 T0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결국에 뭐랑 뭐랑 같다는 거야? R1 T0랑 R2 T0의 위치는 같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RT0라고 보자고. 그럼 얘는 RT0는 마이너스 M1, M2의 RT0 어차피 같으니까 같은 위치니까 RT0 마이너스 10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쪽에다가 좀 가볼게요. 이쪽으로 가서 표현해 보면 이걸 넘어가면 1 플러스 M1, M2의 RT0는 그렇죠. 10이네요. M1, M2의 다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나눠주고 하자. 그럼 괜히 복잡해지니까 먼저 얘를 정리해보면 RT0는 RT0 마이너스 10은 이렇게 해주는 게 더 낫겠다. 마이너스 10은 양변을 얘를 나누는 거죠. 마이너스 M2분의 M1의 RT0잖아.
그죠? 이걸 나눠준 거니까. 그러면은 얘를 정리하면 따라서 RT0는 뭐가 됩니까? 1 플러스 M2분의 M1 그죠? M2분의 M1분의 1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를 이제 계산해 C로 대입을 해보면 1 플러스 M2가 얼마야? 40분의 75네요. 즉 40분의 75를 10으로 나눠준 거야. 얘를 계산해 보면 계산해 본 게 있을 텐데 여기 있다. 여기 계산을 했죠. 요거를 3.48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 3.48이 나옵니다. 이게 뭐였어? 결국에 질량 중심이죠. 여기 첫 번째 구한 거랑 똑같죠. 3.48이 나와요. 이게 결국에 뭐가 된다는 거야? 질량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하는 거는 40kg짜리가 이동한 거는 10 빼기 3.48이니까 답은 얼마다? 6.52m를 40kg의 스케이터가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상으로 풀이 마치겠습니다.